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편에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업무 개선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철학이 실제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안들을 찾는 것이 그 다음이겠죠. 그래서 그 해결안을 찾는 방법으로 우리가 회의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이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도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들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회의 현상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회의 한번 모이면 가장 많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팀장만 말하고 나머지 회원 팀원들은 거의 뭐 팀장들이 이 의견들을 한번 내보지 라고 이야기해도 말들을 않지 않고 그 뭐 머리만 뭐 아니면 또 혹시라도 나에게 시선을 올까봐 두려워서 다른 시선을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왜 생깁니까? 뭐 한 가지 이야기들을 내려보면 상사가 아니 그걸 대체 아이디어라고 되나? 아니면 또 뭐 왜 아이디어가 없나? 라는 이런 뭐 강압적인 회의 분위기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아이디어들을 잘 내지도 않고 또한 나온 것들도 잘 효과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에 의하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들 어떤 겁니까? 보시면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어떤 비판도 부정적인 생각도 허용되지 않는 회의 방식이라는 것들 원래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게 다양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회의 방식들이 굉장히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실제로 이 브레인스토밍을 적용해 보니까 굉장히 뭐 어느 한 기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전문가 두 사람이 복잡한 저장치들을 개발하는데 약 한 27개 정도의 해결책을 개발했는데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뭐 전혀 관련 없는 7사람들 이 분야와 관련 없는 7명들을 모아서 약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적용해서 회의를 해보니까 약 27개의 동일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단 한 25분 만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뭐 이런 방식에서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회의 방식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우리의 회의의 문화 그리고 또 이 브레인스토밍의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브레인스토밍 원칙들을 잘 적용해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 아이데어라는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쓰는 실생활용품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디자인 회사인데 지금 유튜브에도 이 동영상이 한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꽤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ABC 방송에서 단 5일 만에 과거 꽤 오래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쇼핑 카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 브레인스토밍을 적용해서 제작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은 이 회사에서 적용하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의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자, 첫 번째가 one conversation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야기한다. 두 번째가 stay focused on the topic 해서 주제에만 집중을 한다. 브레인스토밍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만 집중해서 세 번째가 encourage wide ideas라고 해서 굉장히 거친 아이디어,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허용을 한다. 그 다음 defer judgment 해서 판단을 보류한다. build on the ideas of others 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편성을 한다. 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브레인스토밍 원칙들을 적용해서 쇼핑카트를 제작하는 방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영상의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요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충분한 시간 그리고 오픈 마인드 그리고 상사에 대한 뭐 당당하게 그 상사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허용적인 분위기 건설적인 아이디어는 혼돈에서 온다라는 믿음 그리고 팀워크 뭐 이런 부분들을 이 딥다이브 아이디어의 딥다이브라는 동영상에서 뭐 성공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금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주제에 나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퍼실리테이터가 있다는 것들이 우리의 회의 문화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흔히 브레인스토밍 하자라고 이렇게 모였지만 누가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훈련 퍼실리테이터가 있는 것들도 아니고 아니면 뭐 대부분 그 팀장의 회의의 주관을 팀장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특히 또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하 계열에 대해서 서열적인 경직된 문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서양보다는 우리 현재의 시대 뭐 조금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 갑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층들이 자라나왔을 때 교육들 방식들을 보면 굉장히 주입식 암기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견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회의를 한 데 있어서 아까 딥다이브라는 영상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의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회의하자 보면 비슷한 학력, 비슷한 전공,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그 비슷한 아이디어들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또 브레인스토밍 방법들을 몰라서 또 적용해 보려고 해도 교육에 가서 받은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니까 전혀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고 또 상사는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또 원칙들은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것들이 가장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적용하자라고 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레인스토밍도 이야기 사실을 말로 하는 것들이 가장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 편성하고 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내라 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포스트잇에 강제적으로 몇 가지씩을 적어라 라고 하는 방법들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변형되어서 개발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보기에는 아마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세 번째 말씀드렸던 포스트잇에 적어서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브레인스토밍들을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잘 진행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활용한 방법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입니다. 흔히 이 아이디어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아이디어를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최대한 많이 내고 그다음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아서 또다시 그것들끼리 결합을 하고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이 있는 건지를 채택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이디어들이 보통의 일반적인 아이디어 발산 기법들에서 이런 아이디어의 수렴 과정들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적용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트잇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칠판이 있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전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 장 붙여서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칸들을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이디어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발산이라고 이야기했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8명이든 10명이든 우리 팀원들이 각자가 적어도 5장, 7장씩 개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을 각자 자리에 적어서 가장 원의 바깥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많이 적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들을 이번에는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내지 7개 정도 그룹핑을 해서 유사한 아이디어들끼리 묶어보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아이디어 발산에 있어서의 두 번째 수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칸에서 5개 내지 7개로 그룹핑한 아이디어들을 중에서 혹시라도 같이 결합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에 편성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브레인스토밍이 아이디어에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결합하는 단계. 그래서 세 번째 칸에다가 두 번째 칸의 아이디어들을 조합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옮겨서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거기서 우리가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그리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채택해보는 방식.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포스트잇을 적어서 붙여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한 번 더 프로세스화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해본다면 좀 더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인스토밍에 있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원칙, 브레인스토밍 방법의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칙들을 남의 아이디어에 비판하지 않는다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브레인스토밍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끝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